안녕하세요. 세계 실화 탐사대입니다. 200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한 남성이 쓰레기통 안에서 처참히 훼손된 여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고 경찰은 강력 사건으로 방향을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일이 수사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13일 아침 7시 한 남성이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집안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길가에 놓인 쓰레기통을 열었고 곧바로 심상치 않은 악취가 퍼졌습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다른 쓰레기 없이 오직 하나의 여행용 가방만 놓여 있었으며 가방 틈새에서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가방을 꺼내어 열어보았고 그 순간 충격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알몸 상태의 여성 시신이 기괴한 자세로 구겨져 있었으며 신체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몇몇 부위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슴에 삽입된 보형물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보형물에 새겨진 고유 일련번호를 통해 제조사와 시술 의사를 추적할 수 있었고 결국 이틀 만에 피해자가 28세 모델 자스민 피오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당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자스민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스민 피오레, 본명은 자스민 라포르트이며 198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자스민은 어머니 리사 라포르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름답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으며 자스민 역시 어머니의 미모를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린 자스민의 꿈은 마릴린 먼로처럼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상류층 여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스민의 외모와 몸매는 더욱 눈에 띄었고 여러 모델 에이전시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수영복 모델로 데뷔하였으며 다양한 비키니를 입고 화보 촬영을 진행해 여러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후 그녀는 점차 광고 촬영도 맡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맡게 된 일은 인체 페인팅 모델이었는데 이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그림을 그리고 카지노 등지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스민도 거부감을 느꼈지만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스민은 성인 한라인 광고, 성인 사이트 홍보 사진과 영상 촬영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출중한 외모와 몸매를 바탕으로 업계에서 점점 이름을 알렸고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유명 인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스민은 예명을 만들기로 결심했고 자스민 피오레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경력은 승승장구하여 상류층 사교계에도 발을 들이게 되었으며 각종 파티와 행사에 초대받으며 꿈꿔왔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스민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자스민은 로스앤젤레스 부촌에서 명성과 부를 모두 거머쥐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성인 모델로만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현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스포츠를 살려 자신의 헬스장을 열었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함께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이 자스민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상류층 사회에서도 드문 미인이었으며 외향적이고 누구와도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자신과 자스민이 운명적인 인연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자스민의 뛰어난 감정 지능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스민은 이들과 가볍게 교제했을 뿐 진심을 준 남성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하스먼이었고 자스민은 그를 진정한 영혼의 반려자로 여겼습니다. 둘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다툼과 이별을 반복했지만 결국 언제나 다시 화해하곤 했습니다. 자스민은 친구들에게 로버트가 자신의 최종적인 인연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다툼 끝에 두 사람은 결국 이별했고 이번에는 어느 쪽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스민은 몇몇 남성과 만남을 가졌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 16일 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혼자 놀던 자스민은 캐나다 출신 부동산 투자자 라이언 젠킨스를 만났습니다. 당시 자스민은 28세,
라이언은 32세였고 둘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강하게 끌렸습니다. 만나고 48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세 번째 날에는 바로 라스베이거스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라이언은 자스민이 원하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머 감각, 준수한 외모, 탄탄한 근육질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막대한 재산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라이언은 자스민을 만나기 전날까지 메건은 백만장자를 원해라는 리얼리티 쇼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쇼는 여러 명의 백만장자가 여성 출연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었고 라이언은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결국 탈락했습니다. 라이언은 미국에 정착하고 싶어 했으나 성공적인 사업만으로는 영주권을 얻기 어려웠기에 미국 여성과의 결혼을 통한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했습니다. 자스민은 미국 시민이었고 라이언에게 완벽한 상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관계를 공식화하며 각종 파티와 행사에 부부로 참석했습니다. 라이언은 자스민을 위해 크고 작은 파티를 열었고 그들은 외부에선 누구나 부러워할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을 맞잡은 그 모습은 자스민에게는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항상 손을 맞잡고 있던 이유는 진정한 애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라이언의 병적인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스민은 섹시 화보 모델로 활동하며 남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이 사실은 라이언을 점점 더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도 자스민은 늘 주목받았고 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다가오자 라이언은 분노했습니다. 게다가 라이언은 미국 내에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스민과 만나기 전까지 별다른 사회적 활동도 없었고 그녀를 통해서만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스민은 자주 친구들과 외출했고 때로는 전 남자친구들과도 단둘이 만났습니다. 심지어 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자스민은 다른 남성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한 번은 수영장 파티에서 데이비드라는 남성과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라이언에게 들켜 격분한 라이언이 그녀를 수영장에 밀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자스민은 라이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고 라이언은 1년간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관계의 결정적인 균열이었습니다. 이후 자스민은 자유를 만끽하며 다른 남성과 어울렸고 라이언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자스민은 라스베이거스 집을 떠나 로스앤젤레스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자유로운 삶을 즐겼고 라이언이 집착하는 모습을 오히려 재미있어 했습니다. 반면 라이언은 끝없는 질투와 고통에 시달리며 복수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집에 여러 여성을 데려와 자스민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자스민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라이언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반드시 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스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성이 필요했습니다. 라이언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함께했던 메건 하우스먼을 떠올렸지만 몰라보게 초췌해진 그의 모습을 본 메건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라이언은 여전히 자스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모두 돈을 사랑해라는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금을 따내 자스민에게 바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라이언은 원래부터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화려한 파티를 열고 매달 1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허상 위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라이언은 매번 자신의 예금이 캐나다 은행에 있어 미국 달러로 바꿀 수 없다는 핑계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웠습니다. 라이언은 정말 부자인 걸까요? 만약 돈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호화 파티를 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스민 역시 답답하고 분노했습니다. 라이언은 많은 돈을 쏟아부어 파티를 열었지만 정작 자스민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스민은 라이언이 허세 가득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라이언은 이런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리얼리티 쇼에 참가해 상금을 얻고 자스민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 했습니다. 자스민은 이에 대해 좋아, 해보라며 기대 반, 체념 반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2009년 라이언은 멕시코로 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두뇌 회전과 반응력을 보여주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여러 번 도전에 성공했고 마침내 상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편 과거에 촬영했던 리얼리티 쇼 메건은 백만장자를 원해도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은 프로그램 속 유쾌한 이미지 덕분에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고 길거리에서도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유명세를 얻자 자스민도 큰 만족을 느꼈고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종 행사에 함께 참석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찰떡궁합 커플로 불렸습니다. 2009년 8월 13일 자스민과 라이언은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한 자선 포커 대회에 초청받아 참가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대회가 끝난 뒤 다른 게스트들과 파티를 즐기고 호텔로 돌아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이언은 자스민의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스민을 보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스민이 호텔로 데려다 준 뒤 혼자 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언은 자스민이 일부러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중 누구도 자스민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라이언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 남성이 쓰레기통에서 무명 여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시신이 자스민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명문 사교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인 라이언은 연락이 끊겼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자스민이 사망한 것이 확인된 당일 경찰은 라이언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비자가 곧 만료돼 캐나다로 돌아가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라이언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또한 라이언 가족이 미국 내에 소유한 여러 부동산을 수색했지만 라이언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고 곧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자스민이 평소 타던 흰색 벤츠 차량이 그녀의 아파트 근처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자스민의 혈흔과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고 이는 자스민이 호텔로 돌아오기 전 이미 폭행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라이언이 자스민에게 쓴 편지도 발견되었습니다. 편지에는 화해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문장 곳곳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CCTV와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 시간대를 재구성했습니다. 8월 13일 밤 부부는 함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라이언은 자스민에게 편지를 전하며 화해를 시도하려 했지만 자스민이 이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티 후 새벽 2시 30분경 두 사람은 호텔 방을 나섰고 2시간 후 라이언만 홀로 돌아왔습니다. 라이언은 돌아오는 길에 객실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고 복도 끝 얼음 기계에서 얼음을 퍼 담은 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자스민은 호텔 CCTV에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심한 다툼을 벌였고 라이언이 자스민을 심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혔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후문 근처에서 자스민의 혈흔이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보면 라이언은 대로를 피하고 후문을 통해 자스민을 방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문은 잠겨 있었기에 라이언은 대로를 통해 로비로 달려가 후문을 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얼음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범죄 심리학자들은 라이언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스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얼음을 가져왔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또한 라이언이 계속 객실 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자스민이 경찰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언은 자스민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자스민은 단호히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에 라이언은 절망 끝에 자스민을 목 졸라 살해했고 이후 시신을 훼손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자스민은 새벽 무렵 이미 중태에 빠졌으나 실제 사망 시각은 아침 9시 30분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후 5일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 라이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례적으로 체포 전에 이미 살인 혐의로 라이언을 기소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그가 유일한 범인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8월 19일 한 목격자가 보트를 싣고 있는 BMW SUV를 운전하는 라이언을 목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미 국경수비대와 해안경비대는 즉시 해안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아있던 것은 텅 빈 BMW 차량과 보트용 트레일러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라이언이 밤사이 배를 타고 몰래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돌아갔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한 모텔에서 주인이 이상을 느끼고 입원 방을 열어보니 방 안에서는 목을 맨 남성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라이언 젠킨스였습니다. 모텔 주인에 따르면 라이언은 국경을 넘어온 당일 오후 매력적인 금발 여성과 함께 체크인했으며 그 여성은 3일치 숙박비를 지불한 뒤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확인 결과 그 여성은 라이언의 누나인 엘레나 젠킨스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라이언이 퇴실하지 않자 주인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라이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소지품이나 메시지는 없었고 단 하나 유서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자스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질투와 광기로 몰아넣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스민의 살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이언은 그날 밤 자스민을 살해했던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금을 딴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돈독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자스민의 문자 기록을 보면 그녀는 그날 밤 내내 전 남자친구인 로버트 하스먼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자스민은 두려움에 떨며 로버트에게 사설 비행기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라이언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당장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은 이 문자들이 라이언을 극도로 자극하여 살인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언은 애초에 진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리얼리티 쇼에서는 자신의 자산이 250만 달러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초기 파티 비용은 모두 부모의 돈이었고 이후 지원이 끊기자 그는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라이언은 스스로 일자리도 수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자스민의 이전 연인들과 비교해 자격지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꾸며낸 부와 성공은 진실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신뢰와 존중 없이 쌓은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본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